2022년 9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씨를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문재인,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국민을 속였거나 아니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았으면 그는 진짜 바보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미국 특파원 지낸 기자들 클럽이죠. 한미클럽이 오늘 발행한 한미저널이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외교안보를 주로 다루는 개간지인데 한미저널 10호에서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가 주고받은 친서 27통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그러니까 한 16개월 사이 오고 간 27통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2018년 9월 19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선언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진짜 웃긴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는데, 자, 2018년 9월 19일 문재인은 평양을 방문해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돌아온 남쪽 대통령 문재인 씨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 논의하는 데 사용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이야기는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또 뭐라 그랬죠? 한 거와 비슷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미저널에서 밝혀낸 김정은 친서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 이틀 후인 9월 21일 김정은이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친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문재인이는 좀 빠져라,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하고 짝짝꿍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당신하고 협상하고 싶은 건데 이 문재인이 자꾸 끼는데 좀 빼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친서에서 김정은이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는 향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는 트럼프죠.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게 김정은의 진짜 본심이 맞겠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전한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자기 생각을 전한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자기 생각을 전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자, 이 남북 정상회담 또 미국 정상회담은 2017년에 북한이 만들었던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2019년 북한은 화성 10인가부터 ICBM을 막 만들어가지고 12, 13, 15, 17을 통해서 실험을 하면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의 전운이 높았죠. 그때 막 대통령이 됐던 문재인 씨는 웬일인지 아주 북한을 규탄하고 2018년 초에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못할까 전긍하면서 미국에 매달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변이 일어나죠. 그 이유는 제가 이 방송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UAE를 거쳐 레바논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바뀐 2018년 초 김정은이가 아주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고 나서 평창 올림픽이 열리니까
김정은이가 동생 여정이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그래서 뭐 고적대 끌고 와서 꿍짝꿍짝 하는데 그걸 문재인 정권은 아주 언론에 크게 나오도록 열심히 공작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천안함 사건의 주범인 두봉을 특사로 내려보냅니다. 또 그걸 애국자들은 열심히 안 된다 오지 마라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은 열심히 막아가지고 워커힐에서 뭐 만나고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6일인가 정의용 안보실장, 그때 서울시가 국정원장인가, 그 다음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가, 이런 사람들을 특사단으로 해서 이북에 보내죠. 네.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남북회담이 시작되는 단초가 되는데, 이때 갔다 온 특사단이 언론 브리핑을 하죠. 그때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2018년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한다. 누가? 김정은이가 그랬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에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을 전하면서 이 특사단은 김정은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건 완전히 자기들 생각을 밝힌 거죠. 네. 여기 이 김정은의 말을 전달한 거 그대로 봐도 일단 원래 4월에 하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연합훈련은 조절해달라고 김정은은 했다 그랬으면 연합훈련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라고 했다 하면서 남북관계 좋다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의용이라고 하는 안보실장은 미국에 날아가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자기 체제를 보장해주면 비핵화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서울에서 자기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면이란 말은 빼버리고 비핵화하기로 했다는 것만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게 만들죠. 네. 자, 이것도 이 특사단이 바보가 아니면 국민을 속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누차 이거는 그 당시부터 2018년 특사단이 이북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정의용 씨가 백악관 갔다 온 다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자, 이 한미 훈련에 대한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는요.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죠. 그리고 6월 30날 판문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만납니다. 그때 또 뭔가 파탄이 나죠. 그리고 난 다음인 2019년 8월 5일에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냅니다. 그때 뭐라 그런가 하면은, 그때 이미 한미는 연합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가까이가 숨기고 싶지 않다라고 트럼프에 보낸 친서에 썼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를 가까이가 숨기고 싶지 않다. 실무급 양자 협상을 앞두고 도발적인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연합 군사훈련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것으로 믿었다. 김정은이는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죽어라고 추진했던 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죠. 그걸 돌려받겠다. 우리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키겠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서에서. 한국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족이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족은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국가를 얘기하겠죠. 한국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부족이나 7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란 육군과 싸우고자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대한민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놓는 거는 이란 육군하고 싸우거나 아프리카 가서 싸우자고 미국과 함께, 그건 때문 아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다. 개념적으로나 가설적으로 전쟁 준비 연습의 주요 타겟은 우리의 군대다. 연합군사훈련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나는 우리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호응적, 실용적으로 현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했다. 하지만 각하께서 해준 것은 무엇이냐?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2018년 3월달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도 지금은 그때는 지가 아쉬워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판문점 정상회담도 응해주고 응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는 건 일단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조절해 달라 그랬으면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노이 노딜이 해서 한방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6월 달에 판문점 회담에서도 안 되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연합훈련 하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고 화를 내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간파 못해요? 자, 대한민국에는요, 저는 뭐 북한만 바라본 기자는 아닙니다. 북한도 보고 우리 군도 보고 원자력도 보고 이것저것 짬뽕으로 보는 기자인데 우리 국정원에 가면 북한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분석합니다. 통일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아산정책연구원 이런 데도 북한만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전략안보연구소에 가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분석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보고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안 믿어준 게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딱 김정은이는 이것저것 다 한다니까 분노를 드러내잖아요. 훈련하지 말라 그래요. 후조를 하지 말는 게 자기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김정은은요, 트럼프를 어떻게든 만나서 톱다운 방식으로 설득해서 자기 유리한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미국의 관료들은 좀 반대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제 CIA 출신으로서 국무장관을 했는데 그가 이제 쭉 이제 미국 북한 방문해서 회담하면서 할 때마다 좀 정보를 한 사람들은 아니까 툭툭툭툭 이렇게 건드리니까 거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표현합니다. 2018년 9월 6일,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월 6일 날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합니다. 각하의 의중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폼페이오 장관과 우리 양측을 갈라놓는 사안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각하와 직접 만나 비핵화를 포함한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해나가는 의견을 교환함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노이 회담까지 가죠. 근데 하노이 노딜에서 트럼프가 그동안 쭉 만나주다가 이 자식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갖고 하노이 회담에서 2019년 2월 말에 가서는 너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없애. 요거 없애는 건 이미 수명단한 원자로 없애는 거니까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야. 근데 사실 요런 코치를 누가 해줬냐? 문재인이가 해준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방송 통해서 주장했죠. 요러요러한 거 없애면 미국이 양해할 거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미 다 수명당한 원자로 시설이고 진짜 가동 중인 거는 빼놨는데 딱 트럼프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만났고 그거 말고 요거 안 없애면 나 안 해 하고 딱 회담장 박차고 나간 거죠. 그리고 한팡 당하고 난 다음에 2019년 3월 22일 김정은이 한 방 막았죠. 그때 이제 트럼프는 이런 친서를 보냅니다. 살짝 갖고 놀죠. 우리 만남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 저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함께 성취할 수 있다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또 하노이 노딜에 한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뭔가 노력을 해서 그해 이제 6월에 오사카인가 교토에서 G20인가 무슨 회담이 있을 때 트럼프가 왔죠. 그 트럼프를 이제 평양으로 판문점에 오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트럼프가 또 노딜을 만들어 버리죠. 네. 자, 이렇게 김정은의 속내가 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7일 날 문재인 정권은 북한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우리한테 살려고 온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이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9월 20일에는 한술 더 나갑니다.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어찌어찌해서 해양수산부 배에서 내려갔고 흘러 북한으로 가는데 북한이 사살해버리죠. 그리고 시신을 태워버리죠. 그러면서 북한이 뭐 통지문을 보내왔다는데 그 통지문이 오게 되면 국정원에서 있는 숱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이 의도가 뭔지를 한 다음에 속지 않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덜렁덜렁 들고 와서 이런 게 있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북한식 표현이 아닌 우리식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게
4개 막 중간에 막 고치면서 발표하고 발표하니까 고쳐서 4개 버전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북한을 모를 수 있나요? 지금 김정은 친서가 딱 드러나니까 다 속내가 뭔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국정원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가 이걸 덮었다고 봐야죠. 아니면 바보이거나 아니면 친북 인사거나. 네? 그래서 그 박지원을 시킨 사람 문재인도 바보이거나 일부러 그랬거나 친북 인사거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오늘 제목을 김정은을 위한 김정인에 의한 김정은, 이 문재인 아니냐. 진짜 문재인은 남북 정상 회담을 하면서 국민을 속였거나 아니면 바보였거나 아니면 친북 인사였거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한테 대해서 문재인을 조사해라, 수사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이렇게 희롱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은 국민한테 위임받은 거고, 그리고 그는 헌법의 틀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 생각, 친북을 위해서 행동을 해? 이건 여적행위입니다. 적과 내통한 행위입니다. 과거 조갑재 기자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계속 여적행위로 형법에 의해서 조사해야 된다 그러는데 문재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팩트가 나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직무 유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